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양시장은 모두 상승 마감에는 성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상승폭은 참 아쉬웠어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마감했는데요. 또 실적과 밸류업 모멘텀이 부각된 업종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언급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은 2차 전지주 약세가 지속되면서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주요국 시장들의 통화정책 회의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이번에는 노동지표도 발표가 되니까요,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니까요,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참 야무졌죠. 야무지게 우리의 마음을 쿵쿵 내리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에서라도 조금 더 반등다운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마음이 편했으련만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반등 폭에 아쉬움이 좀 가득했습니다. 7월 26일 금요일장 한마디, 힘들게 무너진 지난주, 마무리도 한 끗 아쉬웠던 지난주로 좀 정해봤습니다. 목요일까지 9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요, 금요일 반등이 나와줬지만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성격이 좀 강했던 모습이었고요. 조선, 바이오, 건설은 호실적에 강했지만 2차 전지주는 부진하며 코스닥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까지 바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미국에서 빅테크 중심의 매도세가 나타났음에도 이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수별로 상승폭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코스피의 경우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섰지만 기관이 약 3,90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여기에 한미반도체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점, 또 조선주와 건설주도 실적 기대감에 상승한 점도 지수 강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밸류업 모멘텀도 부각됐고요. 코스피는 0.78% 올라 2,73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한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지만요.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이어가자 0.03%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797선을 마감하며 800선 위로는 올라오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시장을 움직였던 섹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조선주들은 HC현대중공업, HC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이 호실적을 발표하자 강세 보였습니다. 성과 상승이 지속될 거란 전망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부각됐고요.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주들도 이날 강세 보였습니다. 건설 관련주들도 실적 기대감에 빨간불 켜냈습니다. GS건설 그리고 HTC 현대산업개발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거란 전망까지 더해지며 GS건설은 9%, HTC 현대산업개발은 7% 올랐습니다. 치매 관련주들은 현지 시각 28일부터 열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알츠하이머 국제학회, 즉 AAIC를 앞두고 올랐는데요. 여기에 퀀텀 맥트리스는 폐혈증 관련 논문을 네이처에 게재했다는 소식, 그리고 엔젠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 바이엘 코리아와의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이 부각되며 각각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금요일장은요, 건설, 조선, 그리고 일부 바이오 쪽에, 그러니까 호실적이 좀 증명이 되는 쪽에 강세를 보인 섹터에 매기가 쏠리면서 양시장 상승폭에는 다소 차이가 느껴졌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정부의 밸류업 세제 혜택안이 공개되며 투심을 더욱더 자극했다. 금융주 자세하게 톱어보겠습니다. 정부가 2024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하고요. 금투세 폐지하고 ISA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이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사실 세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금융주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곤 하지만 이는 이 개정안의 실질적인 영향과 실제 개정 가능성보다는 정부의 밸류업 의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했다는 데 따른 투심 개선에 좀 점수 부여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습니다. 고로 우리는 현 시점 금융주를 좀 마음 놓고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봐도 되는 건지 고민해봄직해 오늘 이 시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체크포인트 하나씩 정리해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장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주가의 상승 배경이 되어주었던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의 밸류업 계획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2분기 총 주주 환원을 50% 달성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발표를 했죠. 지속 가능 ROE 10%, 보통주 자본 비율 13%, 총 주주 환원율 5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신한지주도 이에 질 수 없다. 주주 친화 정책을 공개했는데요. 우리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주주 환원율을 50%로 확대를 합니다. 환원 재원은요. EPS 컨센이 지금 9,291원 기준이니 약 4,5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5억 주 미만으로 주식을 소각하겠다라는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주식 수는 5억 900만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 주식 수에서 약 2% 정도를 소각한다는 말이니 내년 EPS도 소각하고 보면 한 2% 이상 상향될 수 있다는 부분도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법 개정안은 어떻게 조금 더 개선이 되었나요?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요. 직전 3년 평균 주주 환원 금액 대비 증가분에 추가로 직전 3년 평균 주주 환원 금액의 10%를 더 반영하기로 했죠. 계산 방식이 조금은 복잡하긴 한데요. 기존보다는 분리과세 소득 범위가 더 확대됐다라는 것이 긍정적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마음 편히 개정안이 나왔으니 개정이 되겠구나라고 지켜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정부의 세법 개정안 실제 확정될지 여부는요. 현재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달려 있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상당수 개정 사항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어떻죠? 당론보다는 개별 의원이나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개정안이 국민들 앞에 등장을 한 건 맞지만요. 이 개정안 옆에 실효성이라는 단어까지 세트로 등장을 해줄지 여부는 안개 속에 있는 거죠. 그래도 증권사는 하반기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은행주 주가가 금요일도 보셨다시피 단기에 추가 급등하며 다소 오버슈팅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호실적 밸류업 공시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 지금의 고점을 감히 누가 또 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현 시점 은행주 평균 PBR 0.44배에 불과하고요. 업종 내 PBR이 가장 높은 KB금융도 0.56배에 불과해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9월 밸류업 지수가 출시되면 수급상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보시면요. 먼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9,134억 원의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총 주주 환원율 최대 50% 지속 가능, ROE 10% 달성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전날 주가는요. 11% 넘는 급등으로 화답해줬습니다. 다음은 신한금융지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주 환원율을 50%로 확대하고 올해 5억 주 미만으로 주식수를 소각합니다. 주가는 이날 6% 넘게 급등,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한 KB금융도 확인해 볼까요? 업종 내 PBR은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요. 여전히 PBR 0.56배를 기록, 주가는 4.6% 이날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올 상반기 2조대를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이란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주가는 4.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이자이익 사상 최대 25조 원 시대, 순이익만 11조 원 시대가 도래한 지금 과연 그 누가 지금의 금융지주사들의 고점을 고점이라 쉽게 말할 수 있을지요.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이니만큼 쉽게 추가 업사이드도 열려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추가 상승의 트리거. 이 세법 개정안 통과도 결코 그 과정만은 녹록지 않을지 궁극적으로 좀 주주들을 위한 또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결과를 좀 하루빨리 마주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2분기 영업이익이 3조 6,4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한편 두산에너빌리티는 2분기 영업이익이 3,0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회사 두산바켓 실적 부진이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F&F도 2분기 영업이익이 9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내수 위축이 실적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실적 외에도 여러 주요 공시가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주당 3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 즉 공장과 업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9조 4,11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은 미국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679억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미국 초고압 변압기 공장 증설을 위한 출자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산업용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인 산일전기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됩니다. 확정 공모가는 35,000원이고요. 삼성전자 노소의 임금 교섭이 지난 23일 종료된 가운데 오늘부터 약 3일간 노사는 집중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은 회사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에 나섭니다. 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지주사명은 HS 효성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은 엔터주와 화장품주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주말 사이 개최가 됐던 미국 서부 최대 콘서트죠. LA K-콘 콘서트가 개최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K-뷰티의 인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만 해도 우리는 그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하를 파고 또 파고 있는 엔터주들의 반등 여부, 그리고 금요일장에선 쉬어갔던 화장품주들의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